말을 할 때 여기 힘을 줘야 되고 여기서 나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아닙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요. 목소리의 느낌이 인상을 만드는 데 영향을 많이 줍니다. 목소리에 울림이 있다는 것은 힘을 준 소리가 아니라 호흡이 실린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호흡이 안정되면 목소리가 훨씬 편안하게 전달되고요. 속도에 대한 변주도 훨씬 편안하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몸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을 많은 회원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러면 어떤 말을 하는지도 중요하고 어떻게 호흡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말하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딱 이 촬영장 들어오자마자 우리 교양식 식구분들한테 딱 말씀드렸잖아요. 어우, 표정과 태도가 너무 좋아요. 네, 바로 표정과 태도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전달하는 것은 말의 내용 이전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봐봐요. 제가 스피치 강사인데 여러분들한테 말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스피치 강사인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잘 압니다. 말을 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표정과 태도에서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을 받습니다. 쉽게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표정이 밝은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표정이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말 걸고 싶으세요? 대부분은 표정이 편안한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안함이 느껴지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상황에서는 무슨 말을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어떤 걸 점검해야 되느냐? 내 표정이 어떤 느낌으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표정이 밝다는 것은 크게 웃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 정도, 눈빛이 편안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야, 네가 뭐 얼마나 잘났냐 뭐 이렇게 평가하는 표정이 아니라 상대를 반갑게 맞이하는 표정이 중요합니다. 태도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표정도 웃고 있는데 예를 들어 표정을 웃고 있는데 이게 뭐 다른 걸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대해봐요. 그럼 저 사람 가식적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태도도 비슷하죠. 몸이 긴장되어 있으면 상대도 함께 긴장돼 있으니까 표정을 푸는 것처럼 이렇게 몸의 방향과 분위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 만나는 상황에서는 말을 잘하려고 하기보다 편안한 분위기를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표정과 태도도 첫인상에 참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제 말하는 방법하고 발성도 첫인상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후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자, 피디님 생각해 보세요. 처음 봤던 이미지가 좀 길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면접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좀 약간 엄격한 사랑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사회에서 너의 이미지를 바꿀 두 번째 기회는 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라. 그러니까 봐봐요. 안녕하십니까, 민진아입니다. 이거랑 안녕하십니까, 민진아입니다. 자, A랑 B가 있죠. 어떤 사람 뽑을 것 같아요? 두 번째 B를 뽑을 것 같죠. 근데 알고 보니까 B가 사기꾼이래요. 그래도 사기꾼인지 알아 몰라요. 처음에 봤어요. 그럼 누구 뽑을 것 같아요? B를 뽑겠죠. 그 정도로 굉장히 크다는 거죠.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내용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목소리의 느낌도 함께 받아가요. 그러니까 봐요. 안녕하세요. 아이 같다. 안녕하세요. 전문적이다. 신뢰감 있다. 이렇게 느끼시죠? 그렇게 호흡이 편안하게 실린 소리로 말하면 훨씬 부드럽게 느껴지죠. 특히 처음 만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요. 목소리의 느낌이 인상을 만드는 데 영향을 많이 줍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급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소리가 너무 작으면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 있고. 특히 작으면 뭐예요?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상대방이 애를 써야 되죠. 에너지를 쓰는 것부터 의사소통이 좀 불편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통해서 아이 같다? 전문적이다? 믿을만하네 라는 이미지를 받게 되죠. 이것이 곧 첫인상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첫인상은 좋았는데 이제 이 사람 말을 계속 듣고 싶다라고 느낄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맞아요. 이런 느낌을 주게 하는 말하기 스킬 3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의 내용과 표정이 일치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사람들 쉽지 않아. 그렇게 잘 지키는 분들 없어요. 사람은 말을 들을 때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표정과 느낌을 함께 받아들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표정이 굳어 있으면 듣는 사람은 조금 혼란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내용에 따뜻한 표정이 함께 전달되면 그 말은 훨씬 진심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보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거랑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다르거든요.
표정이 편안하게 열려 있으면 느낌이 훨씬 자연스럽게 전달되죠. 말은 귀로 듣지만 느낌은 눈으로 함께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리듬과 울림이 있는 보이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속도가 좀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속도에 변주를 준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에서는 조금 천천히 말하고 강조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호흡을 충분히 따딱따딱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에 리듬이 생기면 듣는 사람이 훨씬 지겹지 않게 편하게 들을 수 있죠. 계속 빠르게만 말하면 듣는 사람도 금방 피로해집니다. 목소리에 울림이 있다는 것은 힘을 준 소리가 아니라 호흡이 실린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호흡이 안정되면 목소리가 훨씬 편안하게 전달되고요. 속도에 대한 변주도 훨씬 편안하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와, 이 사람 말 계속 듣고 싶다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영업 세일즈 할 때도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기보다 상대가 궁금해하는 지점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바로 조언을 하기보다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셨겠네요. 이렇게 먼저 공감을 해주면 상대는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 사람과 계속 대화하고 싶다는 것이고 말을 계속 듣고 싶다가 되겠죠. 아까 이제 표정이랑 말의 내용이 좀 일치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좀 영혼 없는 리액션을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칭찬인데 표정은 조금 애매하다. 이런 경우는 이유가 뭘까요? 습관의 문제입니다. 또는 그게 내가 좀 약자의 입장에 있을 때 너무 잘하고 싶죠. 그럼 또 굳어요. 몸이 긴장을 하니까. 그래서 정말 착하고 일도 잘하는 그 회원님이 계시는데 합격을 해서 딱 첫 직장에 갔을 때 이제 그 위에 있는 상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표정이 집에 우환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생각해봐. 우환이 있는 표정을 짓고 싶었겠어요? 너무 잘하고 싶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으니까 긴장을 해서 무뚝뚝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때로는 평소의 습관. 그분은 몰라요. 그렇게 사람들이 조금 비호감으로 느끼는 표정을 하고 있는지. 그걸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저의 거울을 보고 표정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표정 연습이라기보다는 근육이 긴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성을 할 때 보면요. 발성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서 호흡이 불안정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일 경우가 커요. 그래서 오랫동안 훈련하고 트레이닝 하신 분들 보면요. 복식 호흡을 통해서 이제 호흡 근육을 올바르게 사용하시면 표정이 정말 완화됐다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때도 긴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긴장이 주는 환경에서 말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죠. 어렵네요. 근데 그걸 연습해야 돼요.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떨리지만 이전과 다르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호흡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비호감 제대로 사는 미운 언어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간투사입니다. 자, 간투사를 쉽게 말하면은 그 취임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간투사를 한번 다 정의한 부분을 얘기를 드리면요. 말하는 이의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말이죠. 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너무 자주 들어가면 듣는 사람이 내용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적당한 추임새는 당연히 필요해요. 그게 바로 대화의 윤활유가 되거든요. 자,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반복이 많아지면요. 말의 흐름이 끊어지고 듣는 사람의 집중력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전문적이지 못하고 아이 같은 이미지가 전달되죠. 자, 두 번째는 문장을 끝내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습관이에요. 자, 말이 계속 길어지는데 어디에서 끝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언제 반응해야 할지 타이밍을 잡기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대화가 조금 어색해질 수도 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문장의 끝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문장이 잘 마무리되면요. 듣는 사람도 편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말의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해가 쉬워야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안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주어와 서술어로 완성된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가더라도 주저리가 방지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어가면 어때요? 듣는 사람은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립니다. 말하는 사람도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길게 말하는 것보다 확실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서 이어가야 듣는 사람은 물론 말하는 사람도 주저리 되지 않습니다.
목소리로도 이제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들 하는데, 이제 목소리만 들어도 신뢰가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공명 발성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몸 안에 울림을 잘 사용하는 분들이죠. 같은 말을 해도 어떤 분의 목소리는 편안하게 들리고 어떤 분의 목소리는 조금 힘들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공기가 들어오고 그 공기가 성대를 진동해서 진동한 그 음파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목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공기가 여기 힘을 줘야 되고 여기서 나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아닙니다. 그 공기가 성대를 진동한 그 음파가 나오는 것이 목소리예요. 이때 몸 안에서 울림이 잘 만들어지면 목소리가 훨씬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들리게 되죠. 이 울림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분들은 소리가 힘들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명을 몸 안에 에코시스템이라고 설명드려요. 자, 몸 안에 울림이 잘 만들어지면 소리는 억지로 크게 내지 않아도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또렷하게 전달됩니다. 반대로 울림 없이 목의 힘으로만 소리를 내면 말하는 사람도 금방 피로해지고요. 듣는 사람도 조금 답답하게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왠지 믿음이 가 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 이유 중 하나가 소리가 울림으로 편안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는 억지로 크게 만들어서 하는 목소리가 아니라요. 이렇게 편안하게 울리는 공명 발성에서 나옵니다. 조금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화를 하시다가 이 훈련법을 통해서 좀 개선된 사례도 있으실까요? 이후에도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최근에 있던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3년 이상 이전 스피치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소리 발성과 목소리가 인생에서 아주 어떤 자신의 불안함을 만드는 그런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했고 그 트레이닝을 다니면서도 이전에 학원을 다니면서도 유명한 이비인후과를 찾아갈 정도였어요. 왜? 오랫동안 스피치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교정이 안 되니까. 그런데 딱 1년을 하고 이제 하산을 한 회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마 한 몇 주 내로 저의 또 유튜브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아프고 목이 갈렸던 게 아니라 모든 샘여림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요. 자신감 있는 표정과 태도, 자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그 전후 영상을 보고요. 1년 만에 딱 변한 전후 영상을 보고 우리 회원들 한 10분한테 보여드렸거든요. 8분 이상이 같은 사람 맞아요? 이런 말을 했죠. 태도, 자신감.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이런 말이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대로 나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일단 내가 먼저 인지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죠. 근데 보면 대부분 왜 사람들 날 저렇게 오해해? 왜 그렇게 내 말을 오해하고 난 착하게 잘 사는데 그럴까? 난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일단 가장 먼저 그래서 1년의 기적이라는 그걸로 이제 멋지게 후기도 남겨주셨다는 그 일화가 생각납니다. 또 있어요. 또 제가 지금 3년째 다니고 계세요. 제가 최고로 이제 사랑하는 저의 뭐 그런 이제 회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자립 마케팅이라는 이제 마케팅 회사 본부장님이세요. 그 김윤아 본부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도 전에 2명의 스피치 강사님께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큰 변화를 보지 못했는데 저를 만나서 1년, 2년 트레이닝을 하면서 딱 이 말을 하죠. 연봉,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 목소리 트라우마, 스피치 트라우마로 인해서 해내지 못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 회사 메인, 회사 유튜브, 그것도 한 이제 3, 4만 되는 회사 유튜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메인 MC로. 예전에 하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고, 뭐 연봉부터, 원래 영업 세일즈는 생각도 못했던 분이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좀 많긴 해요. 이렇게 개선되신 분들을 보니까 이제 훈련법도 자세히 좀 궁금해지는데 그렇다면 평소에 발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훈련법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명불허전 복식호흡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또 복식호흡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뻔한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뻔한데 제대로 느껴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복식호흡을 책으로 배우고 영상으로 배우고 뭐 많은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많이 들었지만 배로 숨이 들어오는 게 어떤 느낌이야 라고 정확하게 느끼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몸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을 많은 회원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입김 발성 훈련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자, 손바닥을 5cm 앞에 대세요. 그리고 턱에 힘이 빠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래턱을 툭 떨어뜨리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추운 날 따뜻한 입김을 불듯이
한번 해봐요. 자, 좀 더 소리, 배를 싹 눌러 볼게요. 아니, 소리 내지 마요. 입기만 불어요. 봐요. 그러면 배가 쑥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을 위쪽, 이게 아니라 위로 쓰면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나거든요. 그게 아니라 위에 힘이 빠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느낌이 잘 안 온다고 생각하면 입냄새 난다고 생각해봐요. 위에 힘이 싹 빠지면서 해봐요. 자, 그럼 여기서 쥐어짜요. 항문까지 쥐어짜세요. 그 다음에 가슴 위랑 얼굴에 힘을 푸셔야 돼요. 입 다무시고 숨 참을게요. 골프공이 항문에 있다 생각하고 항문을 쥐어짭니다. 그러면서 위에는 힘 빼셔야 돼요. 이때 얼굴과 가슴 근육에 힘을 빼는 감각을 알아야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죠. 숨 참을게요. 참다가 쉬세요 하면 딱 놔봐요. 그럼 싫어도 쑥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미팅이 있다. 저는 이제 그러면 변기칸이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하고 숨을 참고 15초 이상 숨을 참고 이걸 푸는 작업을 한 3번을 하고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귀신같이 떨리는데 소리가 나와. 소리가 따지 않고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15초, 20초 이렇게 실간을 참는 걸 늘려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특히 중노년 시기에는 목에 힘이 들어간 말하기 습관이 반복되면요. 목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럼 점점 말 근육은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무리하게 크게 말하려고 하기보다 호흡을 편안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복식 호흡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연습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지금 말하던 방식이 아니니까요. 좀 반복하면 몸이 기억하게 되죠. 복식 호흡이 기본입니다. 기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복식 호흡이라는 기본을 꾸준히 하면 목소리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기랑 발성으로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말하기와 발성은 무조건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히 했을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원래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나이에 바뀌겠어요? 네, 근데 저는 현장에서 정말 다양한 변화를 많이 봤습니다. 말하기와 발성은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훨씬 더 큰 부분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평생 사용해온 말하기 습관을 조금 더 편안한 방향으로 바꿔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합니다. 호흡을 바꾸면 목에 힘이 덜 들어가고요. 목과 주변에 힘이 빠지면 소리가 편안해지고, 소리가 편안해지면 말하는 사람의 마음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불안이 줄게 되죠. 말하기가 편해지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훨씬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기 훈련이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요.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연습을 해보셨는데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방향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성대결절을 겪으면서 1분만 말을 해도 목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발성을 다시 배우면서 목소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확신하게 되었죠. 목소리는 관리할 수 있고 말하기는 더 좋아질 수 있다. 말하기는 특별한 사람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좋아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조금만 방향을 알고 연습을 하면요.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난 정말 말을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분들이 계시다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하기는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습관이 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바꾸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요.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히 하시면 누구나 말하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